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이틀째죠. 여러분들 뭐 어제 보니까 뭐 집중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잘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선생님은 빨리 온라인이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토영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선분의 선분이라는 걸 알죠? 선 얘기하는 거죠.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니까 집중하시고 빨리 설명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뭐 어차피 중등을 통틀어서 도형이 엄청 나오잖아요. 개념도 많이 나오고 공식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한없이 만들 수 있고 한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어려운 문제 막 찾아서 풀면 아주 좋겠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길게 봐야 되죠. 그래서 뭐 중등부터 해가지고 고등까지의 개념에 통틀어서 만들어지는 문제가 우리한테는 풀어야 될 어떤 숙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깊게 들어가는 한 단어를 깊게 들어가는 거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거 아주 추천드리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조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중요한 공식들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직선 위에서 어떤 선분을 내분한다는 건 뭐냐면 안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안에서 나눈다. 결국은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 안쪽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점을 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P는 위치에 따라서 뭐 m이 클 수도 있고 n이 클 수도 있겠지만 지금 m이 더 크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m과 n으로 비율이 만들어지는데 그 비율 때문에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얘기하고요. 이 점피를 내분점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뭐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내분점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어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x2가 x1보다 크기 때문에 AP의 길이 구하고 싶어요. 이 AP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P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PB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죠. 그래서 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P에 의해서 M 대 N으로 지금 나눠졌죠. 내분됐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는 AP 길이는 요거고요. BP 길이는 요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비례식으로 어떻게 썼죠? 당연히 요렇게 안에 거는 안에 거끼리 밖에 거는 밖에 거끼리 곱하면 같더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유도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요거 두 개 곱한 거와 요거와 요거 두 개 곱한 게 크기가 같더라는 거죠. 그럼 전개를 해주세요. 자, 전개 빨리 해봅시다.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전개가 되죠. 자, 그러면 x는 x끼리 묶어야죠.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니까. 그래서 x를 이쪽으로 넘길까? 그리고 나머지 이쪽으로 넘기면 mx2 플러스 nx1이 좌변항이 될 거고요. 우변항은 mx 더하기 nx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x니까 여기서 x로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요. 여기는 그대로겠죠. 묶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만 남겨놓고 얘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 양변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x라는 애는 얘가 분모로 요거의 분모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얘 m 더하기 n이 분모로 가고 분자는 그대로 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mx2 더하기 nx1이라는 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m 대 n이라고 딱 쓰고 a하고 b 점 좌표가 있잖아요. 쓰세요. A 좌표는 x1, b 좌표는 x2. 그리고 나서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그럼 m 곱하기 x2, 그래서 mx2 나오겠네. 그다음 n 곱하기 x1 나오겠네. 그 nx1이 나오겠네. 그리고는 두 개를 더하시고요. 뭘로 나누면 된다? 나누었던 비율 그대로 m 더하기 n으로 나눠주면 그게 곧 이 공식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거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식이.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공식이에요. 내분점 공식이에요. P를 구하고자 하는 공식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럼 빨리빨리 해봅시다. 선분의 비 2대1로 내분한데 B가
그러면 2대1 쓰라 그랬잖아. 2대1 쓰고 자 A 좌표 가져오세요. 마이너스 2. B 좌표 가져오세요. 4. 그리고는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2 곱하기 4니까 8.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야. 근데 내분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더하는 거라고. 뭘로 마지막으로 뭘로 나누죠? 이 내분된 비율로. 그래서 2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계산해. 3분의 6이니까 나눠주면 2요. 이렇게 해서 점 P가 2가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공식 외우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연습 삼아 한번 더 해봅시다. 저 2대 3으로 내분한데 그러면 일단 비율 쓰라 그랬잖아. 2대 3. 그리고 A 좌표 가져와. 마이너스 4. B 좌표는 6. 이건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면 자 분모는 분모 먼저 적어봅시다. 2대 3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분자는 2 곱하기 6. 12.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5분의 0이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점이죠. 중점. 이 중점이라는 개념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중점을 구할 때 그냥 더해가지고 2로 나눴잖아. 왜 그랬냐면 중점은 중간에 있으니까 1대1로 당연히 내분하겠죠. 이제는 이 내분점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 중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냥 1대1 내분점이야. A 좌표 가져와. B 좌표도 가져와. 그리고는 어떻게 했죠? 우리 대각선으로 곱해. 그리고 뭘로 내분하는 비율로 더 나눠주면 되겠죠. 더해가지고. 그럼 분자는 6이 되고 마이너스 4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개의 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이 되더라는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분점의 개념으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중점은 내분점의 개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외분점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외분점은 뭐냐면 밖에 있는 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선분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가 있으면 만약에 비율이 M이 더 크다면 오른쪽으로 Q가 존재할 거고요. 만약에 N이 더 크다면 이렇게 AB가 있을 때 M이 더 작다는 거는 A에서부터 그 점까지 거리가 더 작은 거니까 어떻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왼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도 오른쪽으로 갔는지 이거는 오른쪽이야. 이거는 왼쪽으로 갔겠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외분한다 그러고 그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고 Q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연장선 위에 어떤 점 Q가 존재하는데 A에서부터 Q까지 거리와 B에서부터 Q까지 거리의 B가 M 대 N이더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에서 뺀 거잖아. 그러면 그거가 M 대 N이래. 결국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똑같이 안에 거끼리 곱하기 밖에 거는 해가지고 X 남겨놓으면 이렇게 돼요. 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이점 뭐지? 좀 전에 구했던 내분점과 외분점의 차이점은 중간에 요 부호밖에 없어요. 부호의 차이점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면 외분점, 플러스면 내분점. 됐나요? 그래서 이 외분점의 공식은 아까처럼 비율만 알고 점의 위치만 알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빨리 해봅시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한다? 2대1이라고 딱 적어. 그리고는 점이 잡혀 적는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2하고 4를. 그리고는 대각선으로 곱하더라. 그러면 분모가 존재하는데 분모는 이번에는 어떻게 2하고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빼기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 곱하기 4는 8.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인데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준다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분모는 1이고 이걸 마이너스 해도 마이너스 하니까 10이네. 그럼 그냥 10이 되는 거죠. Q의 좌표가. 참 쉽죠?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빨리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3대 1로 해보는데 3이 더 작네? 그럼 어느 쪽으로 Q가 존재한다는 거야? 왼쪽에 Q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Q가 한 요쯤에 존재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림까지도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대 5 그리고 좌표 그대로 적으라 그랬지.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하라. 똑같이 해주세요. 대신에 내분점과 다른 점은 다 빼주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0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 Q의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몇 번 하다 보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의 위치를. 자, 그러면 이거를 짬뽕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좌표 평면 위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분이라는 게 수직선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좌표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P라는 애가 AB의 내분점이라면 M 대 N으로. 그럼 이 점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하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뭐냐면 평행한 직선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3개를 지나는 선을 2개를 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길이와 여기서부터의 길이 B가 A 대 B면 여기서부터의 길이와 여기서 길이 B도 A 대 B더라라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사다리꼴 보입니까? 요거 평행한 직선 3개가 보이죠? 그리고 선 2개가 지나가죠? 그게 M 대 N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도 M 대 N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좀 전에 했잖아. 요 A-와 B-라는 선분에 내분하고 있는 점 P를 구하는 거죠. 그게 몇 대 몇으로. 당연히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도 M 대 N. 그래서 내분점 구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N 대 M으로 또 내분하는 점이네. 요 점이. 그래서 Y좌표도 그렇게 내분 공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짬뽕시키면 요 점이 구해지더라는 거지.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분점은 부호만 다르더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진짜 뭐 금방 구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자, 1번. 자, 3대 2로 내분하는 점 P 구하고 싶어. 자, 그럼 X좌표 먼저 해볼까? X좌표 가져오세요. 마이너스 2와 8. 마이너스 2, 8 딱 적어. 그리고는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면 X좌표는 점 P니까 X좌표 적어볼게요.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3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리고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 그게 X좌표예요. Y좌표 구해볼까? 3대 2인데 Y좌표는 2하고 6이니까 2하고 6을 적고 대각선으로 곱하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암산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게 점피의 좌표를 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중점.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건데 우리가 좀 전에 알고 있었잖아. 중점 어떻게 구하죠? 중점 M은 2개 더해서 그냥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8.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2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중점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외분하는 점은 뭐만 다른 거지? 2대 5 하고 나서 X좌표만 구해볼까? 마이너스 2와 8 이렇게 하니까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하지? 이제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16하고 마이너스 10을 어떻게 한다?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면 내분점, 외분점 팍팍팍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에 나오냐, 응용되냐. 선분,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와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각형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사각형에서 중점의 활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내분점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각형은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어요. 어떤 사각형이냐? 첫 번째 평행사변형. 두 번째 여기는 안 적겠지만 평행사변형하고 그 다음에 마름모 아니면 평행사변형이에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서로 평행한 거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있잖아. 이 대각선 이렇게 긴 거 대각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거 대각선. 이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 이등분한다는 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거고요. 여기라고 여기가 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은 이 선분의 중점이고 또는 이 선분의 중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중점이 서로 같다라는 거야. 말은 모두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서로 대각선을 이등분하니까. 그래서 요 문제가 딱 그 문제죠. 자, 사각형을 그려놔요. 그리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가르쳐줘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라고 가르쳐줘.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면 뭐가 기억나야 돼? 서로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는 거. 이등분한다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 선분의 중점이잖아요. 그러니까 DB의 중점 어떻게 구하지?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 선분의 중점이니까 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랑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내분점 또는 중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가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변의 중선을 다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선을 다 연결해. 여기랑 여기 중간점을 연결해요. 그러면 한 점에서 딱 만났는데 그 선이 그 점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그 무게중심은 특별히 그 선분들을 각각 중선을 2대1로 정확하게 나누는 딱 그 위치에 딱 존재한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잖아. 뭐지? 내분한다는 거네. 2대1로. 그 삼각형 무게중심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분이라는 걸 배우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딱 나오면 내분점 몇 대 몇으로 2대1로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이 M이라는 중점을 먼저 구해야 돼. 이 중점은 3번 BC의 중점이죠.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구하지?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x2 더하기 x3가 y좌표는 y2 더하기 y3야. 이게 점 M이에요. M좌표야. 그지? 자, 그러면 선분 AM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 안에 있지? G라는 게 2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내분 공식으로 들어가. 2대1 썼잖아. X좌표가 어딨어? 요거 있네. X1과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는 요거네. 2분의 X2 더하기 X3를 2대1로 내분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각선을 서로 곱했죠. 대각선을 곱하면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요거 하면 분모가 날라가 버리니까 X2 더하기 X3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면 그냥 X1이 나오겠죠. 내분이니까 더합니다. 이거 뭘로 나눠주죠? 요거하고 요거로 나눴으니까 2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정리하면 X1, X2, X3라는 요런 식의 X좌표가 나와요. Y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다 더한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꼭지점의 Y좌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그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많이 써먹어요. 중점 다음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삼각형 무게중심의 좌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삼각형 무게중심 구하라. 그럼 바로 3으로 나누고 다 더하면 되겠죠. X좌표를 다 더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Y좌표는 역시 다 더하세요. 이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숙제 6문제도 역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것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 많이 그려봤는데 이 직선을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